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너무 산만하고 부주의하고 충동적이어서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심리상담 권유를 받았고 취학 전 1년 동안 심리상담을 받으며 막연히 ADHD가 아닐까 생각했다. 심리상담사는 아이와 놀이치료를 하며 부모의 양육 방식과 태도 변화를 중점적으로 상담을 해주었다. 초등학생이 되고 아이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이의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을 배회하며 착석이 되지 않았다. 막연히 ADHD일 거라 생각했는데 도움반 선생님은 자폐 성향이 보인다며 병원 검사를 권유했고 검사 결과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게 되었다. 아이가 진단을 받기 전까지 자폐에 대한 나의 인식은 자기 세계에 빠져 아이의 상호작용이 안 되고 눈 맞춤이 어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때까지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TV 드라마 속 등장인물로만 봐왔기에 또래 아이들보다 느리긴 하지만 자기 표현도 하고 상호작용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자폐라니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검사 후 자폐 스펙트럼에 관한 여러 책과 자료들을 보니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인 것을 몰랐던 행동들, 예를 들어 장난감 줄을 집착적으로 세우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짜증을 낸다든가 책에서 본 내용이나 인상적으로 본 동영상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한다거나 불쑥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두서없이 한다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복적으로 숫자를 세는 등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발달장애는 조기 치료가 예후가 좋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가장 먼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도움반 신청을 했고 다행히 1학기 후반부에 도움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이는 자폐뿐 아니라 ADHD도 동반되어 좀처럼 착석이 어려웠다. 결국 정신의학과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ADHD 약을 먹게 되었다. 처음엔 약을 먹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식단이라든지 더 자연적인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지만 시골 구석이나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주변에 흔한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제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이 나와 아이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 TV 다큐라든지 유튜브를 보면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 중 정말 열정적이고 희생적인 엄마들이 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을 오가며 유명한 병원, 치료센터를 다니기도 하고 음식 치유를 위해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면서도 제한된 식단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정말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도 있다. 때로 국내에서 어려우면 아이를 위해 해외 이민을 가기도 한다. 사실 그런 영상을 보면 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당시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피폐하고 우울한 상태였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이를 케어할 힘이 없었다. 그 상황에서 나의 최선이 약물 치료였다. 아이는 ADHD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착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집중력도 생기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경중증 정도인데 친구에 대한 관심과 친해지려는 욕구는 강하나 표현이 일방적이고 상호작용이 어려웠다. 보통 이런 발달장애아들은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언어, 놀이, 감통 같은 치료들을 병행해서 하는데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아이와 잘 맞는 센터와 치료 선생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는 아이 치료에 관한 초점을 내가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로 정했던 것 같다. 유명한 센터보다는 내가 아이와 이동이 가능한 위치의 센터, 잘한다고 소문난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 아이와 맞는 선생님으로 정했다. 어느 정도 외적인 틀이 갖추어지면서 나는 아이와 아이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발달장애아를 대하는 주변의 반응과 시선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대하는 반응과 시선이 마치 나를 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울컥하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차라리 사람들이 적은 시골로 이사를 할까? 그러면 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는 저 시선들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해 여름 TV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소재로 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슈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면 일부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주인공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잘못된 판타지를 준다고도 했다. 그런 가운데 나에게 울림을 주는 댓글 하나가 있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로 인해 자기의 인식이 바뀌고 더 나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댓글이었다. 그 글을 보면서 나도 내 아이를 키우면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분이 말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저런 생각이 드는 날이 올까? 라고 자문했다. 아이는 센터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학교에도 적응하고 초등 2, 3학년을 보냈다. 그리고 아이는 올해 4학년이 되었다. 그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는 그 일들을 아이와 겪어내고 그 과정 가운데 그저 아이의 장애를 표면적으로 인정했던 것을 점점 수용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느꼈던 그 울컥함이 그 시선이 다름 아닌 내 안의 나의 시선, 내 생각, 나의 인식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아이가 특정 행동을 한다고 해도 누가 그것을 빤히 보고 뭔가를 속삭인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설사 우리에 대한 얘기라 한들 신경 쓰이지 않는다. 아이는 아이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최근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좀 더 근본적으로 넉넉하게 보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원칙적이고 결과주의적이고 깐깐했는데 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건가? 아들, 내 덕분이야. 고마워. 사랑해.